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9천여 명을 기록해 일주일 전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이틀 연속 나타났습니다. 특히 월요일 기준으로는 이번 재유행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줄어든 건데 본격적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증상 없이 오미크론에 걸렸다가 회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오미크론을 퍼뜨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금융권과 지자체 등의 반발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도 커지는 상황에서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마저 미뤄지고 있습니다. 액체 금속과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전자문신 잉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잉크는 10초 만에 말라서 신체 부위에 따라 최적화된 생체 전극을 만들 수 있고 맥박이나 혈당 등 다양한 생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든 호수 바닥에서 거대한 선사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적지는 스페인판 스톤헨지라 불려서 관광지 개발에 대한 기대도 커지지만 인근 농가는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은 비 한 방울이 급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9,0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5만 1,000여 명 줄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3,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서 551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6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109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06명, 국내 발생은 5만 8,640명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절반 이상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스앤젤레스 비영리 메디컬 센터 시더스 시나이 연구진은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기 시작하던 당시 센터 내 직원과 환자로부터 2,400여 개의 혈액 시료를 확보해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액 내 항체 분석을 통해 210명이 오미크론 감염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들 중 56%는 본인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 중에선 10%만이 감기나 다른 감염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득 상위 20%인 5분 위의 적자 가구 비중이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5분 위 적자 가구 비중은 1년 전보다 4.4%포인트 낮아진 6.1%였습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1.7% 증가했는데 특히 사업소득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이전 소득이 165.4% 급증해 손실보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는 적자 가구 비중이 53.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줄긴 했지만 지난해 2분기에 이어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채 감면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금융권과 지자체 등의 반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세부 방안 발표 계획마저 미루고 추가 논의와 검토에 들어갔는데 당장 다음 달 본격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설립해
부실차주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환 능력에 맞게 장기 분할 상환,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원금 감면으로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거란 우려가 제기됐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만 불이익을 받게 돼 역차별이란 불만도 커졌습니다. 새출발기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채권을 헐값에 사들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자체마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불자는 10만 명입니다. 3%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입니다. 논란 끝에 지난 18일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돌연 연기했습니다. 금융권과 관련 기관과의 추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작 같은 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부채를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당장 다음 달 중에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제도 도입은 코앞에 다가왔지만 최종안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은 채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 여파로 곳곳에서 수해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동안 서울에서 나온 폐기물만 10,000톤을 넘어섰는데요. 비는 그쳤지만 쓰레기와의 사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쓰레기 보관소입니다. 지난 8일 시간당 140mm의 폭우가 쏟아진 뒤 보관소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수해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먹은 매트리스와 또 흙이 묻은 장판이 가득합니다. 평소 이곳 보관소에 모이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50톤 정도. 그런데 물폭탄이 휩쓸고 간 자리에선 하루에만 6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2배나 많습니다. 저녁 10시에 자고 있는데 비상금 나와서 떨어졌는데 말도 못해요 그거는요. 보통 50배였으면은 한 500배 정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광복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수해 폐기물이 모여들었습니다. 수해 폐기물은 더 들어올 예정인데다가 재활용해야 하는 쓰레기까지 마구잡이로 들어와 분류 작업만 해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서울, 경기도 11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을 3,326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등 대형 폐기물들이 함께 반입됨으로써 매립장 운영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이런 대형 폐기물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지난 16일까지 나온 수해 폐기물은 서울만 해도 1만 톤을 넘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사투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지구촌 곳곳엔 유례 없는 가뭄과 사투를 벌이는 곳도 많습니다. 유럽에서는 가뭄에만 보인다는 배고픔의 돌, 헝거스톤까지 나타나고 있고 북미와 아시아도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유럽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 나타난다는 헝거스톤. 극심한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아졌을 때 하천 돌에 해당 연도를 새겨놓은 것이 헝거스톤입니다. 1959년, 2018년 등 가물었던 해에 새겨진 헝거스톤들이 독일 라인강 유역에서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인강처럼 이탈리아 포강, 프랑스 루아르강 등 유럽을 대표하는 하천은 수위가 낮아지다 못해 곳곳에서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낮아진 하천 수위로 인해 라인강은 바지선 운송이 제한되면서 물류와 공장 생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는 농업 생산량 3분의 1을 책임지는 포강 유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콜로라도 강 등도 가뭄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The worsening drought crisis across the West is not just bad for business and farms, it's an existential threat to our communities and to our livelihoods. 아시아와 아프리카도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가뭄 현상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유엔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75%가 가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네, 스페인에서는 가뭄으로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닥에 수몰되었던 거대한 선사 요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선돌 30여 개가 모여있는 또 하나의 스톤헨지인데요. 관광지로 개발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서쪽에 있는 발데카나스 호수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들면서 호수 바닥에 둥근 모양의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심부에 세워진 거성만 대략 30여 개. 100년 전쯤 처음 발견된 뒤 지난 1963년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댐이 건설되면서 완전 수몰됐습니다. 최고 7,000년 전쯤에 만들어진 선사시대의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연구가 제대로 된 적은 없습니다. Una sorpresa porque es una oportunidad única de volver a valorar un sitio que no se había valorado en su justa medida, primero hacía 100 años. 스페인의 스톤헨지로 불리는 거대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광업계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호수의 물이 3분의 2 정도가 빠져야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Emerge el dolmen y empieza el turismo al dolmen. Ese turismo es aparte, porque es continuamente, el dolmen es continuo. 오랜 가뭄 때문에 인근 농민들은 양들의 먹일 물을 길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적지 개발은 한가한 소리로 들립니다. Entonces la charca se queda con poca agua y ahora no hay agua para el ganado y hay que traerla. Y ya está. Si les quieres tener aquí para que aprovechen el pasto y el rastrojo, hay que traer las aguas y si no. 결국 선돌 유적지를 아예 높은 지대로 이전하거나 박물관에 옮겨놓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하려면 낮은 수위가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비 한 방울이 더 간절한 상황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도에서는 정반대로 폭우가 내려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 최근 며칠 새 이어진 폭우로 지금까지 적어도 37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은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주 만디지구에서만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2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주 정부는 성명에서 홍수로 주택이 휩쓸리고 미처 비를 피하지 못한 주민이 물에 떠내려갔으며 도로와 다리가 물에 잠겨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MZ세대에게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문신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쉽게 그리고 지우면서도 다양한 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문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이 아닌 시간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오른팔을 기계에 넣자 왼팔의 시간이 줄어들고 커피 2잔을 받습니다. 팔이나 몸에 다양한 패턴을 새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문신은 더는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전자문신은 대부분 얇은 방막 위에 전도성 물질을 인쇄하는 방식이라 문양이 일률적이고 신축성이나 통기성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원하는 모양으로 즉석에서 전자문신을 그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갈륨 기반의 액체 금속과 탄소 나노튜브로 만든 전자 잉크를 이용해 피부에 바를 수 있으면서도 전도성이 우수한 전자문신을 만든 겁니다. 개발한 전자문신 잉크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듯 원하는 그림을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10초면 빠르게 말라 신체 부위에 따라 최적화된 생체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누로 깨끗이 지워져 언제든 새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전자문신으로 맥박은 물론 심전도 신호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자잉크가 빛에 반응하면 열을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물리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액체 금속 기반의 전자문신을 이용해서 피부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생체 정보들, 그래서 심장 박동이나 땀에 포함된 화학 물질 같은 거를 분석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신 관련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MIT와 하버드대 연구진은 포도당 농도에 따라 체액의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것에 착안해 색이 변하는 바이오잉크를 개발했으며 미국의 한 타투이스트는 기억하고 싶은 음성을 문신으로 각인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패션을 넘어 다양한 생체 정보를 읽고 알려주는 스마트 전자문신이 웨어러블 기기를 넘어 일상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바이오 열풍이 거셌던 몇 년 전 상황과 달리 최근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기업 상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시급한 자금 마련이 힘들어진 기업들은 몸을 바짝 낮춰 몸값을 깎아서라도 주식시장에 진입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한 국내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기존 병리 이미지 분석으로는 잡아낼 수 없었던 암 병변을 확인할 수 있어 지난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시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모가는 최저 희망 공모가보다 32% 정도 낮춘 3만 원에 결정됐습니다. 조금 회사 입장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회사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란 건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앞서 지난 3월 말라리아 진단 장비를 보유한 또 다른 바이오 기업도 처음 측정했던 최저 희망 공모가의 23% 수준인 만 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됐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상장 바이오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 19개 가운데 바이오 기업은 6개에 불과합니다. 바이오 투자가 활황이었던 지난 2020년 기술 특례 상장 기업 25개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17개 기업이 바이오였던 것과 비교됩니다. 투자 한파가 지속하면 자금의 씨가 말라 도산하는 기업이 나올 것이란 우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 시기를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바이오 투자 호황으로 불거진 공모주 고평가 논란을 제고해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전환하자는 겁니다. 공모가가 낮아진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나쁜 것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장한 회사가 계속 기술 프로브 오브 컨셉을 하면서 점점 밸류를 높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바이오 투자 빙하기에 나온 기업들의 몸값 낮추기 전략이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되돌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반도체 강연에 나섰습니다. 이 장관은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개막 이튿날 국민과 함께하는 이종호 장관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했던 국제 원자재 수급난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 수급 불안이 우려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았던 에너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원유는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밀과 옥수수의 가격 증가세는 더뎌졌습니다. 또 한때 급등했던 철광석과 구리, 파묘,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지난해보다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가 3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대중 대일
그 공급망 이슈 우리가 그 잠재적인 위기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는데 우리는 업종 단체와 우리 업계를 같이 그 모시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0여 개 핵심 품목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습니다. 2차 전지 소재는 중국에, 반도체 부품과 소재, 장비는 타이완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119개 산업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 동향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관련해 민간의 원자재 비축과 수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서 내년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줄어든 원유 공급량을 자국 내 생산으로 채워 유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내년부터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1270만 배럴 생산량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하루 1220만 배럴 생산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도보다도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는 하루 1200만 배럴 미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 수백만 배럴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수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 세계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손실분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증산 요청에도 오히려 증산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Oil prices have not been this high in 7 years. And to be clear, the president is prepared to use every appropriate tool.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뒤인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씩 모두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 달부터 전략 비축유 2천만 배럴을 추가 방출해 기름값을 더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주유소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를 넘기기도 했던 미국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지속하며 평균 3.9달러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석 명절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로 많이 찾는 사과의 수확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분주한 수확 현장을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전라북도 장수군.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고산지대인데 아침부터 사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번 추석 선물 상품으로 내놓을 사과입니다. 추석을 맞춰서 하는 사과인데 홍로라고. 올해 농사는 어떤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잘 됐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사과 수확 시기도 약간 빨라졌습니다. 장수군에서는 98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데 추석 선물용 홍로 수확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해발 500m가량 되는 고산 지대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사과밭입니다. 수확을 마친 사과는 공판장으로 가거나 선별장으로 보내져서 세척과 함께 선별 작업이 진행됩니다. 폭염과 가뭄, 폭우가 반복된 심각한 기후변화 속에서도 전체적인 사과 작황은 괜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큰 태풍이 없어서 낙과 피해가 없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지금 밤 온도거든요. 밤 온도가 지금 현재 20도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착색에는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기에 추석 전에 출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추석 선물용 사과 수확은 이번 주 중반, 그러니까 25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추석 택배가 마감되는 9월 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공전하며 아름다운 사계절, 즉 다양한 날씨를 갖게 됐죠. 우주에도 태양의 크고 작은 변화가 미치는 우주 날씨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GPS와 인공위성,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의 활동과 우주 날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